안녕하세요. 북악재TV의 임동석입니다. 이제 장마철도 끝나가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삼복이라는 겁니다. 속담에 삼복더위엔 쇠뿔도 꼬부라든다고 할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소동파도 박박주라는 시간도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거기 보면 오경대루 화만상 불효삼복일 고수족 북창량이라고 그래서 오경에 이런 새벽이죠. 대루원 앞에 조회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신발에 서리가 가득 찬 벼슬살이, 벼슬살은 아무 벼슬도 없으면서 삼복더위에 해가 높이 치솟도록 저 북창 아래서 실컷 잠이나 자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삼복을 이제 좀 여름에 시원하게, 거꾸로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거로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경림에도 한식절은 정명전 일일이요. 초복은 하지 제 세 번째 경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복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쉬어가게 삼복도에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삼복은 음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혹 동양의 시속이나 절일이 음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24절기와 삼복이 그 대표적인데요. 이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 날씨와 농사, 동식물의 자연 변화에 대해 맞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대력이라는 책에 하소정편이 있어요. 하나라 때의 이제 그 달력인데요. 역시 별자리와 태양의 운행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초보적인 셈이기는 하지만 음력만으로는 절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일주기와 별들의 출현을 관찰해 기록한 아주 대단한 고대 달력입니다. 자, 지금 금년 2022년의 삼복은 초복이 7월 16일, 중복은 열흘 뒤인 7월 26일, 말복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삼복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해마다 삼복의 날짜가 다르죠,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태양 주기와 오행, 24절기, 60갑자 이 네 가지를 절묘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더운 여름, 가장 한철, 가장 가운데를 아주 잘 맞추어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하지후, 하지가 언제지요? 6월 21일 정도 됩니다. 하지후 세 번째 경일을 초복, 그 네 번째 경일을 말복, 그 다음 다섯 번째 경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24절기는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이제 말복으로 정해서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일이 뭐길래 하필 경일이라는 말을 갖다 놓았을까요? 천간, 여러분 천간이라고 해서 십간이라고 그러는데 천간에 경자가 들어간 말을 말합니다. 천간이란 뭔가 하면 여러분들 60갑자를 천간, 지지,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를 이제 배합해서 60갑자가 되는 건데, 천간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갑자울주 같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서 12개입니다. 그럼 이제 천간은 하늘을 대표하는 거고 지지는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맞추면 두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계유, 갑수르래, 병자정축 해가지고 이게 한 바퀴 쭉 돌면 딱 60입니다. 60개가 되죠. 왜?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60이죠. 그다음 그거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한 데가 옵니다. 갑자로부터 지금 갑자가 오고, 뭐 을축으로 시작했으면 을축이 오고, 뭐 기축으로 시작하면 기축이 오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을축 병정묘 무진기사 경호심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60갑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24절기를 맞춘다 그랬죠.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한 뭐예요? 하지 지나서 첫 번째 경일, 그랬으니까, 세 번째 경일 그랬으니까. 그럼 또 24절기에 이제 하지로서 24절기가 뭐냐?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뭐 24분 48초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365일을 도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365일을 이제 15 혹은 16날짜로 나눈 겁니다. 나눠서 24가 되니까 24 곱하기 15 하면 360이거든요. 거기 어떤 날은 이제 그럼 360에 한 5, 6번은 16일째로 하면은 365일이 되겠죠.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렇게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맞아요? 양력 날짜에 맞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 날짜에. 음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보름마다 이제 그 이름을 정했는데 24절기를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정명, 고구, 입하, 입하, 망종,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다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정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이게 이제 24절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지에서 세 번째 경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경일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경일이 그러면 십간이라고 했으니까 십간은 자 이제 앞에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인데 갑을병정 무기경이 이제 바로 이거죠. 경 십간에 갑을병정 무기 경 이날 이 경자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간 걸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번 금년은 하지가 6월 21일이었어요. 그날이 육식갑자로 을사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일이 6월 26일이 첫 번째 경자가 들어간 날이 하지로부터 6월 21일부터 6월 26일이 경술이에요. 두 번째가 7월 6일 경신, 세 번째가 이제 초복이 된다니까 세 번째가 바로 7월 16일 경오날입니다. 7월 16일 경오날이에요. 그 경자 들어갔잖아요. 세 번째 경자입니까? 그럼 이 날이 뭐가 돼 있어요? 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 날짜를 우리는 이제 몇 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해서 30 혹은 31일 이렇게 나가죠.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고, 해도 그렇고, 금년이, 작년이 경자년, 금년이 뭐예요? 임인년이죠. 임인년. 그죠? 이렇게 육식갑자로 이제 해도 나고, 연, 월, 일, 시, 이거를 다 뭐는가 갑자을축 병정 이게 60갑자로 나갔어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 역사 공부하다 보면 서기연도 쓰이기 전에는 모두가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갑오경장이니 무슨 갑신정변이니 뭐 을묘사환이 뭐 을축대홍순이에서 전부 60갑자로 했죠. 그죠? 그럼 그날 이제 다시 서기연도로 따져보면 이제 몇 년도가 돼서 서기연도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요거 그렇지. 월도 지금은 월을 이제 적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력 날짜가 다 적혀있는 대개 이제 불교에서는 이달력을 써요. 이달력을 찾아보시면 월도 다 금년 뭐 5월은 뭐 유민일이다, 뭐 6월은 뭐 무슨 일이다 순서대로 계속 나갑니다. 그다음에 날짜도 역시 날짜도
역시 갑절축 이걸로 나갑니다. 시도 역시 갑절축으로 나가요. 그렇게 돼서 이게 네 개의 기둥, 그죠? 두 글자씩이죠. 두 글자. 이거 두 글자, 이거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8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4개의 기둥에 8개의 글자가 태어난 날이 여러분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에 태어났다 다 그래 묻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다 이렇게 60갑자로 세웠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서기를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얘기를 할 때 이주갑설 오류. 이주가 뭐 120년이죠. 그죠? 120년입니다. 이주갑설. 이제 고대 천왕부터 일본 서기가 쭉 써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올축은 맞아요. 만다고 중간에 딱 2주가 빠져 120년이 빠졌는데 갑자올축은 맞아나가지 계속. 왜? 60세 그대로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뒤에 위조거나 아니면 추정에 쓴 거거나 아니면은 그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일본 서기의 이주갑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저거 있습니까? 일엽지추라는 성을 알고 계십니까? 고사성어 중에 일엽지추. 일엽지추. 이 고사성, 이 성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예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런 성어인데, 이 성어가 당나라 때 이제 이름 없는 어떤 시인의 시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산승불해 수갑자 일엽 낙지 천하추 7원을 두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산승불해 수갑자, 산에 있는 스님이 갑자를 셀 줄 몰라서 일엽 한 엽이 낙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알았다 모서 천하추 천하의 가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산승불의 수갑자 일엽 낙지 천하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가 뭐예요? 스님이 갑자올축 병인정문 무진기사 경호신비 이런 거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날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날짜가 하는 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더라 무슨 날이더라 이걸 모른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60갑자로 세웠다. 근데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6월 21일이 하지고 그 다음이 을사날이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일이 6월 26일 경술이었고, 두 번째가 7월 6일 경신이었고, 세 번째가 16일 경오였습니다. 경오. 세 번째 경자가 들어간 날이 하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뭐요? 하지가 된다. 초복이 된다 그랬으니 이 날이 초복이죠. 7월 6일이 초복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그럼 그 다음날 초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 넘겨가지고 7월 26일, 당연히 뭐 십간이니까 열흘마다 오겠죠. 그럼 7월 26일이 경진. 아까는 경오였고, 7월 16일, 7월 26일이 경진이에요. 그럼 이 날이 뭐예요? 중복이 되겠죠. 중복. 그럼 초복, 중복은 거의 열흘 차입니다. 거의 열흘 차예요. 그럼 다시 이제 말복이, 보세요. 하지가 지나서 하지라네. 입추가 지나서, 입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금년 입추는 8월 7일입니다. 입추가 8월 7일인데, 그날이 임진일입니다. 임진왜란 할 때 임진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첫 경일이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8월 7일 다시 경일은 8월 15일이에요. 이 날이 뭔가 경자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초복, 중복, 말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20일 차이거든요. 20일 차이가. 그죠? 20일이나 걸렸어요. 자, 그런데 중복과 말복 사이도 원래는 열흘 차이여야 합니다.
그럼 합해서 시작부터 끝 사이 20일간이 가장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일. 근데 증복 열흘 띠는 8월 5일이 경인날이 8월 5일이 여름도 요 사이에 8월 5일이 경인입니다. 그럼 이날이 말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말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날이 입추를 안 지나서 입추 바로 전날, 입추 전날입니다. 그럼 입추를 지난 다음에 첫 경일이어야 한다면 이날은 말복이 될 수가 없죠. 요렇게 해서 8월 15일 날이 말복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는가 하면, 그 다음 달에 달이 넘어가 버렸죠. 달이 넘어가 이런 경우를 월복이랍니다. 월복, 넘어갔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경일로 했을까요? 다른 날로 했을까요?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이 순서에도 날짜가 똑같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갑절적 병조의 날짜는 예를 들면 하지 날짜가 6월 20일인데 그날이 을사라고 그랬죠. 이날이 을사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60가지가 돌면서 365일하고 딱 맞지 않잖아요. 그죠? 365일 60으로 하나 딱 떨어진다면 매월 언제도 60갑자 날, 그 이름이 똑같을 텐데 같을 수가 없죠. 왜? 하나는 60이고 하나는 365일이니까. 5 차이 때문에 바뀌죠. 그래서 경일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니까 초복, 중복, 말복도 바뀌는 거죠. 매년. 좋습니다. 그런데 경일을 왜 하필 경일을 기준으로 했을까? 이는 상생, 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경자는 오행의 금에 해당합니다. 오행에. 오행에서 금에 해당해요. 금은 계절로는 가을, 방위로는 서쪽, 색깔로는 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행에. 오행에 이제 목금수화 때는 목은 동쪽이고 나무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봄이고, 이제 이런 데 비해서, 그다음에 하는 뭐 여름은 뭐겠어요? 여름은 적이죠, 적. 그럼 화가 되겠죠. 불화자, 덥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왜 경일로 정했냐? 금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면 태평어람이라는 책, 시서부의 복날 정하는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시는 대사인데 사시가 계속 이제 돌아가요. 그죠? 봄, 여름, 가을 돌아가잖아요. 계이 상생이라 모두가 서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 상생, 오행 중에서. 자, 입춘에는 입춘에는 목이 뭐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수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수는, 다시 뭐예요? 목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입하가 되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목을 대신합니다. 목을 대신해서 목이 뭘 만들어주면 화를 만들어줘요. 그럼 화는 여름이죠, 뭐. 덥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입동이 되면 수가, 수는 이제 북입니다, 원래는. 수가 금을 대신해줘요. 금은 뭐를 낳느냐? 생을 낳아요. 그러면 금은 가을인데 가을이 뭘 낳습니까? 겨울을 낳죠? 그럼 수를 낳는 거예요. 수는 흙이면서 북방이면서 겨울입니다. 근데 지어 입추하야. 근데 입추 때가 딱 되면은, 입추 때가 딱 되면 이금대화야. 금성이, 가을. 금이 가을입니다. 서쪽입니다. 가을이 화, 여름을 대신하기 시작을 해. 입추가 되면, 그러니까 입추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금은, 여러분, 세부치는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불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 불에 녹으니까. 불에 녹잖아요. 녹으면, 녹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철기 시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을 대줘요. 그 때문에 이 경일에는 반드시 금방이 세금, 금의 성질이 엎드려요. 숨어서 이 복자를 쓴 겁니다. 숨는다 그래서, 엎드린다 그래서. 왜? 불이 무서우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삼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자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자가 사람
개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금이 그냥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금기가 뭔데? 가을 기운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이. 그렇게 덥지만 곧 가을이 오려고 가을을 대신하는 기운이 지금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지나라? 그럼 바로 올라서는 겁니다. 가을이 되는 겁니다. 가을이. 자, 그래서 이날은 금이 엎드려 있으니 경자는, 이 경이라고 글자는 뭘 상징하는 글자인가? 바로 금. 금은 바로 뭐예요? 금은 서쪽, 가을, 그 다음에 뭐예요? 백호 그러잖아요. 백. 예. 그 다음에 또 숙살. 예. 가을 되면 다 그 흔하던 잘 자라는 나무들이 다 잎이 다 떨어져요. 서쪽. 이제 그 다음에 다음번에 겨울로 넘겨줄 그런 성질을 갖춘다. 그 다음에 육부로서는 형벌을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여름을 이어받았는데 금은 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쇠붙이는 아무리 굳사다 해도 불에 녹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여름 내내 화기가 두려워서, 뭐가? 금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다가 경일이 되면 드디어 일어날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자를 여기다가 넣어서 삼복의 날짜를 정한 겁니다. 겸은 방금대로 오행에서 금을 상징해서 경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요. 다음에 그럼 복은 무슨 뜻이냐 이게 복. 복. 역시 태평아람 시사부에 뭐예요? 복자는 하야오.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금기복장실야라. 금이라고 하는 게 가을 기운이 엎드려서 숨어 있는 날을 경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숨어 있는 날인데 그날이 어떻다? 가장 덥다. 그때부터가 이런 뜻입니다. 즉 오행에 금기가 엎드려 숨어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날이라 하여 은복, 장복, 복장, 은복, 숨어서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력 고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삼복을 쭉 이제 아까 앞에 나온 거 거의 비슷합니다.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지나고 세 번째 경일부터 초복을 하고 네 번째 경일을 뭡니까? 중복, 다섯 번째 경일을 말복했으면 좋은데 다섯 번째는 이제 정식으로 입추가 된 날부터 첫 번째 경일을 말복을 한다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복에 이제 시속 음식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흔히 말하는 뭐 보신탕,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혹은 사철탕, 또 뭐라고 그래요? 혹은 영양탕,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돼서 이때 이제 이것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이게 우리나라만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먹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이걸 갖다 고기 중에 가장 향내가 나는 거기다 그래서 향로우라고 합니다. 향육이라고 그래요. 참 저거죠. 중국에도 삼복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지금도 이 삼복과 개고기가 어디서 근원이 되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복에 이제 그 구육탕을 먹습니다. 이 풍습은 아마 중국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사기 진봉기에 이미 나옵니다. 시기는 언제냐? 이 공자 있을 때, 공자 그 시기입니다. 공자보다 앞선 시기죠, 물론. 진봉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덕공 2년 초복. 초복이란 말이 정식으로 나와요. 초복에 이구어고라 그래서 이구어고. 초복인데, 이구어 고.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구어고. 이구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개로서. 자, 개로서. 일단 개로서 합시다. 막는다. 무엇을? 고를 막는다. 이 고가 뭔가 하면 고. 이 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혹이라는 말 아세요? 고혹. 아주 미혹하게 쏙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쏙 빠져서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고혹이라는 말 쓰는데, 그럴 때 고자를 요고자 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자에 벌레들이 버글버글하죠. 그죠? 벌레들이 버글버글, 그릇 속에. 여기 주역에 곱개가 있습니다. 괴. 주역에서 곱개가 있어요. 또 수신기라는 책에 보면 이 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겠는가? 그럼 사람이 예를 들면 예쁜 여자를 보고 빠졌어요. 정말 얼마나 저렇게 예쁠까 하고 빠졌어요. 그걸 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는 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고가 뭐냐? 요새 말하면 정신적인 어떤 그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물질, 신경전달 물질 일 텐데 그것을 옛날은 뭘로 봤는가 하면 이거를 벌레로 봤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벌레, 그걸 바이러스 이런 걸로 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곡식을 여기 이 주에 보면 곡식을 오랫동안 그릇 속에다 담가두면 그것이 발효해가지고 뜨지요. 곡식 뜬다는 말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뜨면 뭐가 되나? 술 되는 거예요, 술 되는 거. 그때 그 뜰 때의 균들 혹은 바이러스 균들 이걸 갖다 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벌레로 본 거죠. 벌레. 그러면 덕공이 복날, 초복날 이구어고했다. 개로서 고를 막았다. 이때 되면 뭐예요? 전염병도 돌고 더위에 지쳐서 이제 열사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주에 보면 사대문 옛날 성안에는 궁궐 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에 개를 잡아서 책을 냈더랬어요. 책. 이게 책인데 책. 이렇게 책으로 했습니다. 이게 책이 뭔가 하면 형벌 중에 하나인데 형벌 중에 돌이나 무엇을 이걸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뭐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하는 그 형벌입니다. 그럼 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사대문 근처에다가 갖다 놓고 고가 그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개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를 거기다 매달아 놨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뒷사람들이 다, 그 개고기를 그래 놓고 그 다음 개고기를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일찍부터 개고기를 먹었냐? 당연히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건 아주 은나라 때부터. 그래서 은나라 때 많은 글자 중에는 이 개를 희생으로 삼아서 제사용으로 쓴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특히 은나라 때의 여러분들 글자 같은 거 보면 희생으로 잡아 올린 글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두 개만 제가 들어볼게요. 보세요. 고기입니다. 고기 육자. 무슨 고기? 개고기예요. 그죠? 결이니까 개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개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번제를 했다. 번제라는 말 아십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봤으니까 이건 어디 근거를 찾을 이유도 없죠. 걔는 어떻게 저걸 했습니까? 태웠습니다.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태웠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개고기를 태웠죠. 이게 연이에요, 연. 근데 이게 자꾸 나중에 이제 중국 글자는 빌려주면 못 찾으니까 그렇다라는 쪽으로 빌려줘 놓고 못 찾았어요, 연. 또 보세요. 이게 뭐죠? 이거는 호랑이죠. 호랑이입니다. 밑에 그건 뭐죠?
요거는 솥뉘역자입니다. 솥뉘역. 가마솥 뉘역입니다. 그 가마솥인데 그냥 가마솥이 아니고 호랑이가 쓰는 무슨 가마솥이에요? 이런 큰 가마솥을 여기다 호랑이 문양을 넣은 거죠. 이렇게. 옛날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양을 넣었으면 호랑이 문양을 넣은 가마솥이죠. 가마솥에 무슨 고기를 삶았어요? 개고기를 삶았죠. 무슨 글자? 무슨 자입니까? 바칠 헌. 누구에게? 신이나 조상신에게. 제사 지낼 때. 그럼 제사 지낼 때 뭘 썼다? 개고기를 썼다. 개고기를 넣었다? 이 큰 솥에다. 이 호랑이 문양을 옆에다 장식한 이런 솥에다가 다음 거나 삶아서 신에게 바치는 글자 나중에 변해서 바칠 헌자가 됐죠. 그 외에 그 갑골문자 이런 걸 한번 대견자가 들어가나 찾아보시면 제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개고기는 거기에 또 하나 준 게 뭐예요? 토사구팽. 이런 말 들어보시면 토끼가 사라지면 사냥개가 삼긴다. 그러면 뭐 삼는다고 하는 건 바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이 개고기의 삼복의 구장이라고 우리는 구장이라고 많이 쓰였습니다. 한자는 구장, 개구자에다가 이 탕을 장이라고 씁니다. 옛날에 탕. 탕. 이 개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국세식이, 뭐 열양세식이, 뭐 또 동경잡지 여기에 보면은 되게 이렇게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복이면 게를 삶는데 거기에다가 파를 잔뜩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푹 삶다. 란증, 흐물흐물하도록 찌고 삶는다 이런 얘기예요. 명활 이걸 구장이라는다. 이걸 게장국이라고 그런다. 거기다가 잎개순 경가라. 거기다가 달기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훌륭하다 그래서 닭하고 같이 하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우작갱하야 이거를 국으로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저 번초설이면 번초설은 초가 이제 뭡니까 고추 먹는 거 매운 고추 고춧가루를 넣고 이걸 흰 백반에 말아서 먹는 거를 시절 음식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면 발한 그리고 나서 땀을 잔뜩 흘리면 가히 거서 보호라. 가히 더위를 물리칠 수 있고 허한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시상역 다 매지라. 시장에서도 역시 이 게장국을 많이 판다라고 하였고 경도잡지에도 경도잡지는 원래는 경주를 중심으로 그 풍속을 쓴 건데요. 여기도 역시 거의 비슷하게 쓰여 있습니다. 열양세식에도 역시 게장국을 하고 거긴 대신 그 녹두죽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원령가에도 삼복은 속절이요 유두는 가일이라 하여 삼복을 거론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게를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 게를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서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게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반발을 하고 또 거론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동물보호법과 생명 존중의 뜻이 강조되었고 특히 게는 다른 가축과 달리 반려동물로 많은 이들이 기르고 있고 나아가 구조견, 안내견, 또 수색견이나 또 여러분들 뭐 의견, 충견, 군견, 렵견 등의 사례나 그 나가서 사람 못지않은 의리 그리고 개의 보온 여러분들 의견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 우리나라 전라남도 오수에도 그 오수란 지명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의견 계이름인데요. 오수의 보은 이야기. 그 외에 여러분 TV에서 무슨 동물에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정말 정말 눈물 나도록 그 참 훌륭한 개들 많잖아요. 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식용 여부는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 떠들다가 아직도 법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삼계탕으로 또 그 외에 다른 여름 이 더위를 넘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땀을 쭉 내시고 더위에 지친 몸에 기를 보하시어 이 삼복더위를 잘 넘기시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삼복은 하지 지나서 세 번째 경일, 네 번째 경일, 그다음에 입추 지나서 첫 번째 경일을 이 날짜로 삼았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더욱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